근데 선생님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어떤 거요? 점집에 다녀보셨어요? 몇 번 다녀봤어요. 몇 번 다녀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이요, 되는 게 있으세요? 어떤 부분에서요? 삶이. 올해는 음, 거의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이 여지껏 내가 못 살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 잘 살았다 이 소리도 안 나와요. 네. 그냥 평온하게 사셨어. 근데 선생님이 내 나이로 38, 어떻게 그 윤석열 나이 말고 지금 선생님 연배가 39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38, 37,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해서 뭔가 하락 곡선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가면서 좀 정점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인간열입, 사람을 상대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바미스를 맞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돈 놓고 돈을 먹어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무슨 옷 디자인? 디자인이에요. 옷 디자인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물건까지 판매를 하시나요? 저는 디자인만 해요. 디자인만 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금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도 뭔가 모르게 올해 수저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 그래요. 잘 팔리셨나요? 올해 제가 회사를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금전이 답답해지지. 네. 네. 근데 회사를 나오시고 나서 선생님이 좀 안정권으로 접어드시는 게 또 맞거든요. 네. 왜냐 새로운 자리도 찾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근데 퍼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쉬었고, 그리고 음,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음, 아파서 얼마 전에 보냈거든요. 음, 그래서 고양이 케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음, 거의 그냥 완전 이제 하반기는 그죠. 움직이지를 잘 못했어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걸 제가 퍼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새로운 자리도 알아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취업 전선도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난 이상하게 그게 다 귀찮다 그러는데. 네. 약간 음, 사업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좀 음, 막연해서,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회사 음, 쪽이다, 약간 이래서 회사 생각을 하는 거지. 음, 회사는 그죠. 제가 한 13년, 4년 다녔는데 안 결 맞아요. 예. 결국 남 좋을 일 시키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가 영혼을 가른 것만큼 뭔가 대우가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뭔가 나만의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째라 그러죠. 그런 거를. 쪼를 좀 발휘를 하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그냥 이러한 뭐랄까 대중적인 거, 그런 거는 또 선생님이 할 수는 있어. 근데 솔직히 내 거는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뭔가 선생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만의 뭔가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은 있다 하세요. 네예. 근데 그게 욕심만 있지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 옮겨지진 또 못하고 있어요. 네예예예.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내 이상과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충돌이 이루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자꾸만 주저앉는 거고 더 자꾸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예.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은 근데 또 현실적인 사람인지라 내가 금전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은 또 뭔가 급해지기는 해.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나와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 집안으로 해서 외가 쪽이라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축원을 하다 딱 멈춘 게 뭐냐면은 외가 쪽으로 해서 조상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요. 그게 그럼 무슨 또 말이에요? 조상은 모르시죠? 그 바람이 분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조상들이 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체 아. 험한 조상이 많아요, 외갓집에. 외갓집이요? 네. 또 조상은 모르시니까 선생님이. 예. 그냥 음. 예전에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음.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음. 같이 사시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는데, 음. 예전에는 잘 살았다고는 만 음. 듣고, 오히려 저는 친가 쪽이 쪼끔 예전에는 좀 음. 힘들었었다, 약간 이런 정도로만 듣더라고요. 힘든 거랑 조상바람이 부는 거랑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험하게 죽으신 분들이 많다." 이 소리가 나와요, 저 아. 외가 쪽이. 어. 음. 외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험한 거죠. 예예.
그렇다 보니 이 외가 쪽에서 선생님한테 복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생님이 자꾸만 예. 멈칫거리는 게 그 이유. 왜냐하면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선생님도 내가 계획이 딱 서고 뭐가면 움직여져야 돼요. 예예. 또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가 뭔가 해야겠다 싶으면 하시는 분은 맞거든요. 근데 사업을 해,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 뭐를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참 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로운 거를 하려고 치면은 뭔가 선생님이 자꾸만 멈칫하고 주저앉고 내가 내 발에 치이고 그게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바람이 부는지라 선생님이 자꾸만 멈칫멈칫하게 되고 뭔가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더 잘 살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한다만 그게 아둥바둥으로 끝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렇다 보니 이 외가준력에서 선생님이 앞을 가리고 뒤를 막고 있다 보니 선생님이 정말 활기돌친 듯 날아야 되지만 그 날개가 자꾸 꺾이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선생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셔서든 왜 이런 말들을 안 했을까 모르겠네요. 외할아버지 그거를 좀 진우기를 해 드려서 선생님이 그 앞길을 조금 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더 복이 서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되게 원래는 예민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안 그러려고 내가 노력 많이 하시죠. 아니요. 저 원래 예민한 대로 다 구는데요. 선생님 많이 참고 산다 그래. 나이 들수록 그래도 음. 유도리가 좀 생기긴 한 것 음.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참지 마세요. 아. 네. 옛날처럼 하세요. 아 그래요? 제 네. 성대대로 그냥 하면 돼요? 네. 왜냐 선생님 괜히 이빨 빠진 호랑이다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가 예민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또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만 나의 이러한 직성, 나의 이러한 고집, 나의 이러한 아집 그리고 나의 이러한 예민 이거를 선생님이 많이 스스로가 낮추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세요. 맞아요. 그냥 어. 뭐 사람 다 사는 게 좋은 거지 음. 하고 굳이 불편하게 이제 만들고 싶진 않아서 저도 음. 쪼금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음. 그냥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예술 계통이시잖아요. 네. 창출을 해내야 예예. 되니까. 원래 예술 계통은 다 또라이예요, 선생님. 예. 저 또한 또라이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참아 봤자 나만 힘들어요. 어.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저 또한 그런 모토로 살고 나의 이러한 거를 못 받아줄 사람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나랑 연이 없는 거예요. 예예예.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쪼끔만 그러한 거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래 놓고 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예예.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피가 많이 나요? 예. 선생님 생리하실 때 괜찮아요? 뭐 적당히.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내년 수전 을사년 한 해 들어가면서 몸수가 쪼끔 공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리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이 피가 좀 많이 비춘다. 그럼 무조건 병원부터 가세요. 네. 왜냐 선생님이 의외로 부인과 질환이 튼튼한 듯 보이기는 하나 약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을 미리 챙겨 놓고 나시면은 훨씬 더 건강수 괜찮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잔두통은 있으시네요.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어. 뭐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건 좀 달고 살는 네. 편이긴 했죠. 선생님이 잔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편두통으로도 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예예. 계속 두통이 오래되게 되면 사람들이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 근데 선생님이 약을 물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쪼끔은 선생님이 릴렉싱 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뜨거운 차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관지도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걸 내가 복용을 하고 하시면서 내 마음의 안정도 쪼끔 취하시겠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쪼끔 드셔 보시면은 훨씬 더 낫겠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취업이냐 사업이냐 이 기로에 놓인 거는 아니에요. 왜냐 선생님 마음은 일단 취업으로 쪼끔 접어진 것 같으세요? 음. 아니세요? 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취업을 해도 그냥 1-2년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뭔가 음. 이게 확실하게 회사 생활을 더 오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음. 먹으면은 회사로 움직일 건데 지금 음. 이런 최근의 그런 컨디션으로 봤을 음. 때는 저는 돈 때문에 회사를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음. 1-2 년짜리다 약간 이렇게만 음. 생각을 해서 별로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 1-2 년짜리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전 내년에 운대를 지금 봐 드리는 거니까. 예예. 내년 한 해에는 선생님이 사업수가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는 선생님이 그냥 취업을 하셔서 저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1년 용돈벌이 한다. 예예. 저는 그 마인드가 읽혀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취업으로 접어졌네요."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어. 네. 그럼 제가 굳이 만약에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으면 그 1년 쉬면 되는 거예요? 네. 쉬시면 돼요. 근데 내년부터 잘 풀리고 사업하고 이동수하고 다 뭐 음.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그러한 운대가 따라되기 위해서는 외가족 조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 지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만 들썩들썩거리는 마음은 있겠다만 제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제가 이거 보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상이라는 굴레가 선생님을 꾹 누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은 일어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앉아있는데 어깨를 누르고 있어. 못 일어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만사 열받잖아요. 딱 지금 그 형국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는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내년 안에 날개 돋친 듯 활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궁금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제가 내년에 그 이사가 이제 집 계약이 끝이 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신당동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동네에 있어도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상관없으세요. 근데 대신 선생님이 이 집과 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시려면 집 주소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이세요. 왜냐? 옛날에는 저는 이제 무당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옛날에는 초가집이라도 터만 좋다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는 눈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 차야 돼요, 일단은. 네. 그래서 사람 눈에 차는 터 중에 그 맞는 터를 골라드려야 돼요, 요즘. 그래서 집 주소를 갖고 오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할 거면 사업을 조금 작게라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이 안 맞으면은 그냥 다시 제가 예전에도 한 2년 정도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1년을 보내는 게 사업보다는 낫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선생님이 조상 정리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으세요. 아,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봐요. 왜냐? 선생님이 지금도 적은 나이는 아니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 나이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보는 눈이 조금은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물 올랐을 때 네. 선생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 또한 맞으시죠. 네. 저희 외가 쪽이 불교라서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왜냐면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 한 번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니까 저도 이런 걸 가지고 외가랑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가 쪽의 도움보다는 선생님의 결정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궁금하셨던 거. 뭐 제가 결혼 운은 있는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지 그럼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한 번 하고 싶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노력을 안 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어떤 노력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연애는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근데 올 초에 좀 오래 만났던 분이랑 헤어져서 음, 그래서 한동안 그 연애 생각이 좀 없긴 했었거든요. 그때 결혼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헤어진 거여서. 근데 뭐 그래서 올해 더 쉰 것도 있고 회사도 나오고 이제 고향에도 보내고 해서 제가 차라리 올해는 나가리다 싶어서.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만큼 제가 배우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서 제가 연애는 해도 결혼이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선생님. 100이면 100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노력을 안 하시네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제가 양보 네. 엄청 하는데 네? 배려 엄청 하고 양보 엄청 그 하는데 말이 아니라 이 상대편을 맞춰준다고 해서 양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결혼에 대한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조금 모자라. 그럼 그거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안 돼요. 내 배우자 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선생님이 연애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은 선생님 눈을 아예 그냥 낮춰버리든가. 근데 또 그러긴 싫잖아. 그럼 결혼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죠. 선생님이 낮추냐 안 낮추냐, 이만큼 양보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괜히 나이에 쫓겨서 하지 마세요. 괜히 주위의 시선에 쫓겨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감이 있으면 그 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찝히는 거는 42, 3은 되셔야 돼요. 아니 멀었네요. 네. 네,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만 좀 깔게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맞기도 해요. 네.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녀에 대해서는 둘이 만나는 건데 그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죠. 가족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집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고 트라우마 같이 조금 남아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융화가 되거나 그걸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생기면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간절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속된 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야죠. 혼자 제가 저를 먹고 살린데 얼마나 힘든데요. 나는 선생님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소리가 크게 나와요. 아, 그래요? 응. 그만큼 저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서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가요? 달라지긴 하겠죠. 현실이니까. 네. 근데 선생님이 혼자서 저는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내가 무조건 막 결혼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그냥 편하게 연애하시다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믿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그런 거에 선생님이 서둘러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 없다고. 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근데 이 일은 만약에 할 거면 회사를 들어가라는 얘기셨고 건강도 제가 뭐 이상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기관지랑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기관지나 이런 것도 조금 안 좋기는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부인과 질환이 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 있으면. 네네. 병을 키우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내년에 뭔가 좋은 건 없나요? 운은 크게 들어와요, 선생님한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상이 좀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운이 다 못 들어오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들어드리면서. 내년에 어쨌거나 풀리는 해는 맞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내년 안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